안녕하십니까. 4월 4일 유한타 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투자전략팀 김광현이고요. 퀀트 측면에서 보는 실적 관련된 내용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유한타 투데이를 통해서 4분기 어닝 쇼크였다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4분기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2022년 이익과 관련해서는 사이클이 둔화된다라는 점, 이 점에 좀 착안을 하셔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가 저점이 될지가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가올 1분기 실적 체크포인트, 우크라이나 여파가 어떻게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인지, 그리고 반도체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좀 중심으로 보신다라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4분기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기 어닝 쇼크 예외가 없었습니다. 전망치 달성률 82.2% 나왔고요.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 32% 나왔습니다. 200개 종목 가운데 64개 종목이 전망치를 상회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 56조 원이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46조 원 수준에 그치면서 82% 정도, 반대로 얘기하면 18% 정도의 어닝 쇼크가 기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외 없는 어닝 쇼크였습니다. 항상 4분기는 쇼크다라는 내용에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올해도 그 예외는 없었다라는 거고요. 사실 20년 4분기가 되게 좋았습니다. 20년 4분기 같은 경우에 전망치 달성률이 90%를 넘어섰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4분기 치고는 상당히 잘 나왔다. 그리고 4분기 10%의 어닝 쇼크지만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었었는데요. 21년 4분기의 경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82% 수준이 나오면서 뭐 예년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냥 그저 그런 4분기 실적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4분기에 나왔던 내용 요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요긴데요. 4분기 YOY 증감률이 44%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44%라는 YOY 증감률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보겠다는 거죠. 1분기를 고점으로 해서 낮아지고 있는 이익 증감률입니다. 자, 저희는 이 이익 증감률의 추이를 이익 사이클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이익 사이클이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 나빠질 거냐? 3분기까지, 2022년 3분기까지 낮아질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점이 언제 나오냐라는 것이죠. 자, 지금 저점이 이 세 분기 중에 한 분기가 분명히 저점으로 기록이 될 텐데, 자, 지금 보시다시피 YOY 증감률이 0입니다. 자, 이익의 레벨은 높아졌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익의 레벨은 2021년 요 레벨이죠. 자, 그리고 2022년 레벨을 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니까 YOY 증감률이 0이겠죠. 예년과 비교하면 가장 좋았던 17년, 18년과 비교해 보더라도 지금 현재의 이익 레벨은 높아져 있습니다. 높아져 있지만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22년의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1분기 이게 전망치 기준이거든요. 자, 전망치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익 증감률이 0이라는 점. 그러면 전망치를 하회하게 된다라면 YOY 증감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좀 착안을 하셔서 22년 이익 접근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이익 증감률이 언제 저점이 되는지를 좀 파악하신다라면 좀 우리가 공격에 나섰는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점이 우리가 증시에 접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분기 실적 시즌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곧 아마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요. 발표될 1분기 실적 어떤 것에 좀 착안을 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망치의 변화입니다. 이거 지금 연간 전망치인데요. 자, 연간 전망치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국전력을 제외하고 놓고 보면 하향 조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증시 전체로 보면 지금 그다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 말인즉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익은 좋다라는 거죠. 자, 22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전망치 변화를 보시면 연초부터 시작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자, 이 전망치라는 것은 전망치의 평균이거든요. 컨센서스라는 것은 전망치의 평균입니다. 가장 불리시하게 보는 애널리스트가 있을 것이고 가장
베어리시하게 보는 애널리스트가 있겠죠. 그 둘 사이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숫자들이 평균이 컨센서스다라는 겁니다. 자, 이 컨센서스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컨센서스는 올라오고 있는데 최고치는 더 이상 높아지고 있지 않은 상황, 최저치가 높아지면서 지금 컨센서스의 상향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컨센서스가 높아지는 것 자체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결국 실적이라는 것은 최고치 혹은 최저치 중에 하나에 결국엔 수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2022년 연간 전망치이기 때문에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이 나옴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가시성이 높아지는 그런 과정이 되면 최고치든 최저치든 그 어느 한 곳으로 수렴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과연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컨센서스가 최고치에 근접한 수준으로 발표가 될지 아니면 최저치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될지 이 부분을 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1분기 실적의 키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반도체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반도체는 우리나라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런 실적일 텐데요. 반도체 이익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나올지,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지 혹은 전망치를 하회하는 실적이 나올지 요거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1분기 실적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다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4월 4일 유한타 투데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적과 관련된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4분기 실적 그다지 좋지 못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이익 사이클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 분명히 증시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 다가올 1분기 실적 시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티레이더 유한타 티레이더 투자